안녕하세요. 도라이버TV 돌리나입니다. 이번 영상은 납에 관련돼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납땜질을 하다 보면 이렇게 납이 안 녹지? 이렇게 납이 잘 안 붙지? 뭐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납 종류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연납이고 하나는 유연납입니다. 말 뜻대로 무연납은 납 성분이 없는 거고 유연납은 납 성분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연납 같은 경우에는 주석의 비율이 한 90% 정도 이상 되고 유연납 같은 경우에는 주석이 60%, 납 성분이 40%, 그렇게 이제 들어있는 거고 요즘 나온 이 전자제품들은 다 무연납을 씁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적이고 해롭지가 않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무연납을 쓰고요. 무연납을 써야 그런 환경 기준에 충족을 해야 물건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엔 다 무연납을 쓰고 있는 추세고요. 무연납의 그 단점이 있습니다. 무연납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비싸고 이제 인두 작업을 할 때 잘 안 녹습니다. 무연납을 사용하려면 일단 장비부터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인두기 같은 경우엔 요런 이제 고주파 인두기가 필요하고 녹는 점이 또 높기 때문에 일반 인두기로는 납이 잘 안 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고주파 인두기가 필요하고 고주파 인두기 같은 경우에 가격대가 조금 비싼 편입니다. 일반 인두기, 뭐 다이소나 이런 데서 구할 수 있는 인두기 같은 경우에 보통 5, 6천 원이면 구매가 가능한데 고주파 인두기는 좀 비싸요. 몇십만 원대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납은 유연납이에요. 납땜질 할 때 연기가 많이 나죠. 내부에 이제 플럭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납도 잘 녹고 연기가 나고 대신 우리 몸에는 해롭습니다. 납 중독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간 오랫동안 하게 되면 몸에 데미지를 입어서 요단강 건너기가 딱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다 유연납을 썼는데 그때는 환풍기나 이런 것들도 별로 없을 때라 그냥 뭐 마시면서 납 연기 마시면서 이렇게 인두질 했었는데 지금 몸을 많이 버렸어요. 여러분들도 납 작업 하실 때는 꼭 환풍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시고 그렇게 작업하시는 게 좋고 유연납의 그 장점이라면 가격이 무연납에 비해 굉장히 저렴하고 그 다음에 잘 녹아요. 일반 그냥 5천원짜리 인두기로 막 지져도 잘 녹습니다. 그러니까 작업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저도 아직까지는 그냥 유연납을 쓰고 있습니다. 불량률이 유연납에 비해서 좀 높아질 수가 있어요. 온도나 이런 것들을 잘 못 맞추면은 크랙이 발생하거나 그럴 수가 있거든요. 자, 보시면 요것들이 다 BJ 칩이죠. 근데 이렇게 육안으로 보면은 멀쩡하죠. 근데 이게 오래 좀 사용하다 보면 이거 다 무연납이 들어가거든요. 무연납 들어가는데 쓰다 보면 내부에서 요 사이에 보시면 볼랍들이 다 보이죠. 이런 볼랍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크랙이 발생하고 크랙이 발생하면 그래픽 깨짐 증상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BJ 장비를 이용해서 수리를 해주는 거고 제가 이제 무연납, 유연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유연납이나 무연납의 그런 성질을 아셔야 BJ 작업을 할 때 성공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냉납이 발생한 사진을 보고 사진을 보면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구글에서 이제 그 BJ 냉납을 검색하면 이렇게 사진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칩셋과 보드 사이에 이 공간이 떠버리죠. 밑에 보시면 이것도 이게 공간이 떠버려요. 이렇게 되면 칩셋 내부 칩셋이랑 보드랑 접촉이 안 돼서 불량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리워크 작업, 리히팅 작업을 통해서 칩셋을 밀착을 시켜주는 거예요. 납을 다시 녹여서 보드와 칩셋을 붙여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고 멀리서 보면 이렇게 붙은 것 같지만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크랙이 생겨요. 납이 오래되다 보면 이렇게 이제 크랙이 생기거든요. 열로 지져서 붙여주면 다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겠죠. 이런 것도 보시면 납들이 이게 오래되다 보면 이렇게 깨져요. 깨져서 크랙이 생기면 이게 접촉이 안 되고 스파크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불량의 원인이 되는 거. 오래 쓰다 보면 산화가 돼가지고 납이 이렇게 떨어진 경우들이 있고요. 이건 초기 납땜을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무연납인지 유연납인지 따라서 그 온도를 정확하게 맞춰주고 작업을 해야 이런 불량들이 나중에 안 생겨요. 특히 무연납을 낮은 온도로 해서 작업하게 되면 나중에 다 들떠버립니다. 그래서 불량들이 발생하는 거.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BJ 작업할 때나 그런 납땜질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온도겠죠. 근데 BJ 작업할 때 특히나 온도 설정에 관해서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무연납과 유연납의 녹는 점을 아셔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유연납의 녹는 점은 183도 정도 되고 무연납의 녹는 점은 한 217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녹는 점에 맞춰서 BJ 장비를 세팅을 해주시면 칩셋에 손상을 안 주면서 칩셋을 떼어낼 수가 있습니다. 유연납의 녹는 온도 183도고 무연납은 217도라고 말씀드렸죠. 인두기 설정을 하시려면
유연납은 한 300에서 350도, 무연납은 350에서 한 420도 정도 설정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무연납 같은 경우 고주파 인두기 같은 경우에는 자동 가변이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온도 세팅 없이 지가 알아서 적정 온도를 찾아서 납을 녹여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해요. 칩셋의 녹이는 온도를 맞추시려면 무연납에 녹는 점, 요즘 나오는 것들은 다 무연납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연납에 녹는 점을 잘 파악하시고 작업을 하셔야 용이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이것으로 간단하게 무연납과 유연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